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오후, 정분자는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72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손에 든 하얀 국화 꽃다발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도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25살의 자신이 눈 내리는 교정에 홀로 서 있던 그날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50년이 흘렀어도 그날의 찬바람과 눈송이, 그리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분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노랗게 바랜 봉투,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50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편지를. 도윤 선생님께 미안해요. 사랑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바람이 불어와 봉투가 그녀의 손에서 벗어났다. 아. 분자가 황급히 일어섰지만 편지는 이미 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있었다. 50년 전 그 겨울, 1974년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25살의 정분자는 이제 막 발령받은 신임 교사였다. 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서울의 좋은 학교 대신 고향 근처에 이 작은 학교를 선택했다. 병든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출근 날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책상 가득 쌓인 책들과 그 뒤에서 웃고 있는 한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정 선생님. 김도윤입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낀 그의 첫인상은 성실함이었다. 그는 국어를 가르쳤고 분자는 산수를 가르쳤다. 처음엔 그저 동료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자는 도윤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나눠주는 모습.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해가 느린 아이들을 끝까지 가르치는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정 선생님. 어느 여름날 오후 도윤이 그녀를 불렀다.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등산 가실래요? 학교 뒤 산의 야생화가 정말 예쁘게 피었거든요. 분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산행.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은 편안해졌다. 도윤은 들꽃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분자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사실 저 원래 의대 진학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왜 교사가? 아버지가 교사셨거든요. 시골 학교 교사.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도 있단다. 나는 그런 일을 했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순간 분자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을이 왔다. 교정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색을 입어갔다. 분자 씨. 어느 날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더 이상 정 선생님이 아니라 분자 씨로. 저 분자 씨가 좋습니다. 교정 벤치에 앉아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도윤이 고백했다. 저도 도윤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작은 마을에서 교사들의 연애는 금방 소문이 났고
그것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둘만의 비밀처럼 사랑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에서 마주 앉아 수업 준비를 하며 몰래 손을 잡았다. 주말이면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가서 함께 영화를 봤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 내리는 교회 뒤편에서 도윤이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다. 직접 뜬 거예요? 네. 서툴지만 분자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울었다. 너무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다. 분자 씨, 울지 마요. 행복해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왜요? 이렇게 행복하면 언젠가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서.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계속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분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975년 봄, 분자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중풍이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볼 수 없었다. 분자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씻기고 식사를 도우고 밤새 간호했다.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분자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도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학교에 소식이 들려왔다. 도윤이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우수 교사를 선발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도윤을 추천했다. 축하해요. 분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분자 씨, 기회잖아요. 서울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하지만 분자 씨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분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 때문에 도윤의 인생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거절할게요. 발령.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분자 씨가 여기 있는데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죠. 하지만 같이 가요. 분자 씨 부모님도 함께. 서울에 집 구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사셨어요. 낯선 곳으로 모실 수 없어요. 게다가 치료비도 제가 일하면 되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분자는 결심했다. 도윤을 보내야겠다고. 자신의 사랑보다 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며칠 후 분자는 도윤에게 편지를 썼다. 도윤 선생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서울로 가세요. 발령 받으세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고 선생님께 짐이 될 수도 없어요. 처음엔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현실은 여기, 이 작은 마을이에요. 선생님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 그게 선생님이 가야 할 길이에요. 저를 잊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정분자. 편지를 쓰고 나서
분자는 하루 종일 울었다. 하지만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차마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197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교장 선생님이 도윤을 불렀다. 김 선생, 서울 발령건 최종 확정됐네. 다음 달 초 부임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자네 앞날을 위해서라네. 여기 있으면 자네 재능이 아까워. 서울 가서 더 큰일 해야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분자를 교정으로 불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분자 씨. 네. 발령 확정됐어요. 분자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다음 달 초. 그렇군요. 같이 가주세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분자 씨 없이는 못 가요. 제 인생에서 분자 씨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분자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도윤 선생님. 네. 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서울 가면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세요. 제발. 분자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그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자 씨. 처음부터 그저 좋은 동료였을 뿐이에요.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분자는 돌아섰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눈 내리는 교정을 흐느끼며 뛰었다. 뒤에서 도윤이 불렀다. 분자 씨.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1976년 1월 도윤은 서울로 떠났다. 분자는 그의 송별식에도 나가지 않았다. 교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 후 3년, 분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가르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계셨고, 어머니도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분자에게 중매를 권했다. 분자야, 이제 28이야. 너도 결혼할 때 됐어. 전 괜찮아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결혼해야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결국 1979년 분자는 같은 마을의 한약방 아들 정경수와 결혼했다. 경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분자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고 병원비며 생활비를 모두 책임졌다. 분자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분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윤이 있었다. 신혼 첫날 밤 경수가 물었다. 당신 혹시 다른 사람 사랑했었어요? 분자는 놀라 경수를 쳐다봤다. 왜 그런 걸? 눈빛을 보면 알아요. 당신 눈엔 늘 그리움이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알고 결혼했어요. 경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언젠가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경수는 약속을 지켰다. 평생 분자에게 헌신적이었고 두 딸을 함께 키우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분자는 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나쁜 여자야. 이렇게 좋은 남편 곁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잊지 못하다니.
하지만 마음은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그 시간 서울의 도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1978년 도윤은 선배 교사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혜숙, 초등학교 음악 교사였다. 계숙은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도윤에게 잘해주었고 도윤을 사랑했다. 도윤 씨, 저랑 결혼해요. 계숙이 먼저 청혼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제 마음속에 아직 다른 사람이 있어요. 도윤의 고백에 계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웃었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도윤 씨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다. 도윤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계숙에게 잘해 주었고 아들과 딸을 낳아 함께 키웠다. 교직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행복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분자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잊었을까? 1990년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고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교육청 업무로 강원도에 출장을 왔던 것이다. 그 학교에 가볼까?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차를 돌렸다. 가면 안 돼. 지금의 내 삶을 배신하는 거야. 그렇게 도윤은 평생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2000년대가 되었다. 분자의 딸들은 성장의 대학에 들어갔고 분자는 50살이 넘어 정년퇴직을 했다. 아버지는 1995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200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남편 경수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 여보, 병실에 누운 경수가 분자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 시안부야. 경수가 분자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 평생 나한테 미안해했죠. 네. 미안해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비록 당신 마음 전부를 받진 못했어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 여보,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해. 나도 사실 첫사랑이 따로 있었어. 분자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대학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 그래서 난 당신을 만났고 경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우린 비슷했던 거야.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산 거지. 여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당신 첫사랑 찾아가. 인생 짧아.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사랑한 사람과 보내. 2021년 가을, 정경수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분자는 조용히 울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같은 해, 서울의 도윤도 상실을 겪고 있었다. 아내 혜숙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도윤 씨, 임종을 앞둔 혜숙이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여보.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나도요. 거짓말. 당신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잖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계숙이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찾아가세요. 무슨 그 사람 만나세요. 남은 인생 당신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어요. 이제 당신 마음 따라 사세요. 여보, 약속해요. 나 죽고 나면 꼭 그 사람 찾아가요. 그렇게 해숙은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도유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도유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밤마다 해숙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 찾아가세요. 2022년 도유는 결심했다. 그 마을에 가보기로. 2022년 봄 도유는 50년 만에 그 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옛날 학교는 폐교가 되어 빈 건물만 남아 있었고 교정엔 잡초가 무성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물었다. 혹시 정분자 선생님 아세요? 아, 분자 씨. 알지. 여기서 평생 사신 분인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들 따라 서울 가셨어.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서울. 어디로 가신 건지. 그건 나도 몰라. 서울.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찾을 방법이 없었다. 도윤은 폐교된 학교 교정을 홀로 걸었다. 낡은 벤치에 앉아 50년 전을 떠올렸다. 여기서 같이 도시락 먹었지. 저기서 아이들 가르쳤고, 그리고 저 눈 내리던 교정에서 이별했었지. 눈물이 흘렀다.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건가? 평생 그리워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4년 초 도윤은 옛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도윤아, 너 SNS 하니? 아니, 왜? 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 페이스북에 그룹 만들었는데 너도 들어와. 도윤은 별 기대 없이 페이스북에 가입했다. 옛 동료들과 안부를 나누다가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1974에 1976년 강원도 정석초등학교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옛 동료분들 찾고 계세요. 게시물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분자가 있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댓글을 남겼다. 저 그때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혹시 정분자 선생님이신가요? 며칠 후 답장이 왔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정분자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김도윤입니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 메시지가 한동안 오지 않았다. 도윤은 조바심을 내며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답장이 왔다. 어머니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서울 강남구의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다.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2024년 봄 서울의 한 카페. 도윤은 2시간 전부터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그는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분자 씨일까? 50년 만에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아니, 그보다 날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카페 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은 도윤의 심장이 멎었다. 하얀 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분자였다. 어머니, 여기에요. 딸이 휠체어를 밀어 도윤의 테이블로 왔다. 분자와 도윤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 선생님?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자 씨.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울게요. 두 분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둘만 남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보시다시피 잘 늙었죠. 분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휠체어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네. 딸아이가 운전하던 차였어요. 마주 오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분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침묵이 흘렀다. 도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3년 전에 보냈고,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고. 그랬군요. 또 침묵. 분자 씨. 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50년 묻어두었던 상처가 배어 있었다. 분자는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이었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선생님 인생을 막을 수 없었죠. 내 인생은 분자 씨와 함께하는 거였는데. 그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분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선생님을 잊은 날이 없었어요. 나도요. 도윤도 울고 있었다. 나도 평생 분자 씨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사랑이 눈물로 쏟아졌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분자를 만났다. 딸의 집에서 분자를 모시고 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도윤이 휠체어를 밀고 분자는 그 위에 앉아 봄바람을 맞았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도윤 선생님. 네. 후회돼요. 뭐가요? 저를 다시 만난 것. 이렇게 늙고 병든 모습으로. 도윤은 휠체어를 멈추고 분자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혀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분자 씨, 사랑은 완벽한 몸이나 젊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분자 씨를 사랑해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분자가 울었다.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2024년 가을, 분자의 큰딸이 이사를 준비하며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노란 편지 봉투가 나왔다. 도윤 선생님께 딸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게 뭐예요? 편지를 본 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50년 전에 쓴 편지잖아요.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김도윤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안 돼. 하지만 딸은 이미 도윤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다음 날 도윤은 그 편지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50년 전 분자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도윤 선생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서울로 가세요. 발령 받으세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고 선생님께 짐이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교정에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선생님을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사랑해요. 정분자.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다. 알았어. 나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편지로 확인하니까 그는 50년 전 눈 내리던 그 교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아니, 어쩌면 결과는 같았을지도 모른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50년을 덜 아파했을 것이다. 2024년 11월 분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이었다. 내장 기관이 손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분자를 도윤은 매일 찾아갔다. 도윤 선생님. 병상에 누운 분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눈 내리는 날. 우리 처음 만났던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가요. 꼭 데려다 드릴게요. 2024년 12월 17일. 날씨 예보의 강원도 지역에 첫눈이 온다고 했다. 도윤은 분자를 병원에서 모시고 나왔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도윤은 고집했다. 마지막 소원이에요.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차에 태웠다. 딸도 함께했다. 3시간을 달려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폐교된 학교 앞.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았다. 도착했어요. 도윤이 분자를 휠체어에 태워 교정으로 들어갔다. 잡초가 무성한 교정, 녹슨 철봉, 깨진 유리창.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네요. 분자가 말했다. 네. 1974년 봄. 50년이 지났네요. 50년.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교정에 내려앉았다. 50
년 전 그날처럼. 눈이다. 분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분자의 손을 잡았다. 분자 씨. 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분자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하지만 제발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분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교정에서 50년 만에 결합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분자가 잠든 후 도윤은 딸과 함께 복도에 나왔다. 선생님, 어머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알아요.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사실 시한부예요. 딸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네. 폐암 말기.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럼. 네. 저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분자 씨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서. 딸은 말없이 울었다. 혹시 어머니는 아세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모르는 게 나아요. 결혼신고를 하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병실을 2인실로 옮겨 나란히 누워 있었다. 도윤 선생님. 왜요, 부인?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분자가 웃었다. 부인이라니. 이 나이에. 부인이죠. 내 아내. 좋네요. 그 소리. 분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함께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지금보다. 아니요. 지금만큼.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 함께 했든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린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아침을 맞았고 함께 저녁 노을을 봤다. 비록 병실 침대 위에서였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딸은 매일 찾아와 두 사람을 돌봤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교무실에서였어. 내 아빠가 책상 뒤에서 웃고 있더라고. 첫인상이 어땠어요? 성실해 보였어. 그리고 따뜻해 보였지. 도윤이 거들었다. 너희 어머니는 교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햇살 같았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두 분 정말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분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도윤도 기침이 심해졌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선생님들, 오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은 울먹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저녁 무렵 분자가 깨어났다.
도윤 선생님. 네, 여기 있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딸이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그와 함께 눈이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네요. 분자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별한 날도, 다시 만난 날도 모두 눈 오는 날이었죠.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와 힘들게 분자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웠다. 뭐 하세요? 같이 눈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창밖에 눈을 바라봤다. 도윤 선생님. 네. 행복했어요. 나도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꼭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분자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평생. 아니, 영원히. 눈은 계속 내렸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눈을 감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2024년 12월 26일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옛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사람들. 두 분이 함께 가셨다니 평생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딸은 영정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엄마, 아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분이 함께한 마지막 날들을 보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요. 눈이 내렸다. 장례식장 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그해 겨울 폐교된 학교 교정의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곳에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사랑이 완성되었다. 김도윤 1949회 2024 정분자 1949회 2024 영원히 함께게.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교정엔 누군가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고 간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될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50년을 기다려도 하루만 함께해도 그 깊이는 변하지 않는다.